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로 따지면 23페이지에 있는 유제 1번, 2번 그리고 26페이지부터 있는 문제, 유형 확인 문제 1번부터 7번까지에 관한 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자, 그럼 문제 푼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답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아래 그림은 지금 지수함수 y는 10의 x승의 그래프고요. 자, 다음 그림이 a에서 값이 5, b에서의 값이 20을 갖는 이 그래프를 보고 a와 b를 찾으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x의 값이 a일 때 y의 값이 5라는 얘기죠. 즉 10의 a 승이 5라는 얘기고요. a 값이 b일 때 10의 b승이 20이라는 얘기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에다가 a를 거듭 제곱해서 5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양변의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로그 10의 a가 로그 5란 얘기고, 이 친구 얘기는 로그 10의 b가 로그 20이란 얘기예요. 사실상 그냥 로그의 정의를 바로 써가지고 a값 b값을 알 수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봤습니다. 그러면 a 앞으로 나갈 수 있고 b도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즉 다 했으면 a 로그 10이 1이니까 a가 로그 5고 b가 얼마? 로그 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b-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a를 구하면 로그 20 마이너스 로그 5니까 밑이 10으로 서로 같죠. 로그 20을 5로 나눈과 로그 4가 되겠네요. 자,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과 같아서 최종적인 답안은 지수 2를 앞으로 꺼내서 2배의 로그 2.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풀 수도 있죠.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를 그대로 알면 어떤 수 10에다가 a를 거듭 제곱해서 5 된다. 즉 a는 로그 10의 5. 어떤 수 b에다가 어떤 수 10에다가 b를 거듭 제곱해서 20이 된다. 그러면 b는 로그 10의 20. 이렇게 a, b를 그냥 로그의 정의로부터 찾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처럼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함수의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봅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 복습이에요. 사실상 이건 여러분들이 개념서를 보고 개념을 확인하고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먼저 보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에요. 자, 어떤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y는 a의 x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자, 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해 볼 겁니다.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면요, x 방향으로 얼마큼 할까요? 뭐 알파만큼 할까요? 알파. 그리고 y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x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a의 x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주면 되죠. y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한 거는요, y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y는 하고 쓰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b를 이동하면 ax의 마이너스 알파승 그리고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결과, 자, 요 y는 a의 x승을 평행 이동해가지고 최종적인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면 자 x 방향으로 알파만큼 이동했을 때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되는 거고요. y 방향으로 베타만큼 이동했으면 그냥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왜 x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알파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냐? 아니 원래는 마이너스 베타가 맞는데 베타를 이항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여지는 게 플러스 베타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보면 이런 얘기야. 지금 주어진 함수는요 y는 3x라는 놈인데 얘를 평행 이동했다는 거예요. x축의 방향은 얼만큼인지 y축의 방향은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y는 9 곱하기 3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때 평행 이동을 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여기 밑이 바뀌지 않아요. 얘 a가 밑이고 평행 이동도 a가 밑이죠. 그렇죠? 밑은 바뀔 수가 없어요. 평행 이동하면 밑이 다르면 지수 함수의 평행 이동이 아니에요. 평행 이동한 놈이 아니라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는 지금 밑이 3이죠. 근데 요 밑 3에다가 앞에 9가 곱해져 있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얘를 갖다가 지수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얘는 y는 전개하면 9는 3의 제곱 곱하기 3x-1 플러스 9 이렇게 전개가 되고, 여기 부분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여기 부분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y는 3 x-1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누가? 요 놈이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고 요 놈이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데,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부호를 반대로 쓰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9만큼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b는 9가 돼가지고 a 플러스 b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9, 즉 8, 2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넘어올 거냐면 유형 확인 문제로 넘어오세요.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1번을 보면 지금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가만 보면 이래요. 지금 지수함수를 그릴 때 지수함수 그리는 방법, 지수함수 성질이에요. 지수함수 그래프. 자, 만약에 지수함수에 밑이 있는데 위에 있는 문제 A랑만 헷갈릴까봐 뭐라고 쓰지? 그래도 A라고 쓸게요. 자, 먼저 밑 A가 있는데 A가 이렇게 할까요? 1보다 A가 크고 그 다음에 A보다 B가 크다고 했을 때 두 함수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는 y는 a의 x,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b의 x. 자, 먼저 일단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겼습니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러면 밑의 크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B가 A보다 더 커. 그러면 B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더 빨리 커져. 이렇게.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밑이 1보다 크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밑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더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진 형태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얘네가 1보다 작으면요, a가 1보다 작고 b는 a보다 작아요. 대신 이 밑은 무조건 0보다는 다 커야겠죠, 그렇죠? 그런 애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A의 X선 그래프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그런데 이때는 거꾸로 B가 A보다 더 작으면 더 빨리 작아지는 형태. 이렇게 아주 더 빨리 이렇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가 Y는 B분의 X예요. 됐나요? 자, 여기 문제 1번을 보면 여기에 우린 이 문제를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뭐가 헷갈리냐면 양수 A는 어떠한 수를 대신해서 A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A가 다 바뀌는 거야. A가 어떤 A는 이렇고 어떤 A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 A가 변수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뜻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처럼 그려지는 그래프 중에 밑이 제일 작은 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함수는 다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1번부터 5번까지 그래프 중에 밑이 제일 작은 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요 함수는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누구를 대칭 이동한 거냐면 y 값, x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y는 ax 얘랑 y축 대칭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는 요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 그래프. 이 그래프의 A의 값을 찾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 되어졌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A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은 A 값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어디에 있을까요? 1번, 2번, 3번은. 원래대로 이 그래프에서 물어본다면 1번, 2번, 3번은 0과 1 사이는 A겠지만 그놈을 다시 어떻게 Y축 대칭해 놓은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1보다 A가 큰 쪽이에요. 여기 밑에 지금 지수함수의 성질과는 다르죠. 왜? 한 번 문제를 꼬아서 그래요. 지금 Y축에 대칭시켜놔서 4번, 5번이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을 찾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4번, 5번은 틀렸죠. 그렇죠?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애가 A 값이 제일 클까를 물어보는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Y축에 더 가깝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A 값이 제일 작은 거 구하는 거네요. 작은 걸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4번, 5번 중에 있겠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고 1, 2, 3번은 1보다 큰 거니까 지금 4번과 5번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어떤 A가 더 작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지금 설명에서 보면 밑이 점점 더 작을수록 그러니까 감소함수는 밑이 작을수록 더 어디에 Y축에 더 가깝다고 했으니까 4번이 되겠네요. 문제 1번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쉬운 문제로 바꿔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요.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어요. y는 2의 x라는 지수함수와 밑을 모르는 y는 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 2와 a 중에 누가 더 클까요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증가함수죠. 기본적으로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는 어떤 경우에 더 y축에 더 함수가 가깝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y축에 좀 더 가까이 붙으려면 밑이 더 클 때 y축에 가까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다음은 같이 얘는 지금 감소함수죠, 그렇죠? 감소함수예요. 이때 뭐 a분의 1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지우고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b분의 1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감소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둘 다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언제 더 y축에 가깝냐는 거예요. 더 작을 때 y축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1번 문제에는 얘를 어떻게 써놨냐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y는 b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밑을 비교할 때 2와 b 중에 누가 더 클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때 누가 더 큰 거예요? b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b는 2보다 더 커야겠죠, 그렇죠? b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될 때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수에다가 음수를 한번 넣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꼬은 겁니다, 여러분들요.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함수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헷갈려해.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이 fx는 뭐냐면 fx에다가 x를 넣으면 x에다 뭔가 값을 넣으면 그때 어떤 수로 뿅 하고 대응되게끔 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얘기고, 잘 모르겠으면 얘를 갖다 그냥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x는 우리가 흔히 보는 y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이게 뭔 말이에요? f의 2 x에다 2를 넣었다는 거예요. x에다 2를 넣었다는 얘기. 그럼 얼마야? 이게 a의 제곱이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요? 4분의 1. 그래, y 값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야.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죠.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면 지금 틀린 예가 됐지. 못 풀어. 이렇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2랑은 서로 다르니까 양 좌변 우변이 비교가 안 돼, 그지? 다시 4분의 1은 어떻게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 지수를 서로 같게끔 해줘야 밑이 뭔지를 알 수 있죠. 밑이 주어지면 밑을 갖게끔 하고 지수가 주어지면 지수를 갖게끔 해서 나머지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구했네. A는 얼마였던 거예요? A는 2분의 1이었던 거야. 아하, 여기 문제 주어진 지수함수는 2분의 1의 x구나. 자, 이때 이제 뭘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x제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래.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 넣으면 그때 y 값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요? 얘는 8이 되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함수 fx는 2의 2분의 x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자, 요 얘기가 뭡니까? 요 얘기는 x에다 a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x에다 a 넣으면 2의 2분의 a가 m이고 b 넣으면 2의 2분의 b가 n이래.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m이랑 n 곱하는 거 구하는 거네요. m이랑 n을 곱하래요. m이 얼마니까? 2의 2분의 a 곱하기 n은 2의 2분의 b. 자, 그런데 밑이 서로 같은 두 수의 곱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2의 지수끼리 더하죠. 다시 쓰면 따라서 이렇게 2의 2분의 a 플러스 b. 그런데 지금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얘가 6이라고 했네요. 따라서 얘는 2의 2분의 6, 즉 2의 3 얼마? 8. 누가 m 곱하기 n이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수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지수 함수는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뭘부터 봐야 되냐? 1번 밑을 봐야 돼요. 밑. 자, 왜냐면 이랬다고 했죠. 다시 한번 또 복습합니다. 계속 복습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나 이렇게 내려가는 지수함수예요. 자, 근데 올라가는 지수함수, 이런 증가함수는 y는 a의 x에 대해서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증가함수라고 했고요. 그렇죠? 내려가는 애는 y는 ax 승에 대해서 a가 1과 작고 0보다 클 때. 수업 시작 2분 전입니다. 자리에 앉아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그럴 때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증가함수는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 중에 베타가 더 크면 그때 함수값도 더 크고요. 감소함수는 알파랑 베타, x값이 알파랑 베타 중에 더 작은, 더 큰 쪽, 베타가 알파보다 크죠. 그럴 때 더 함수값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커지는 증가함수냐, 아니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는 감소함수냐, 이걸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게 다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가만보니까 여기 미시 어때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 얘는 감소함수라는 거죠. 감소함수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크냐? 지수가 가장 작을 때. 감소함수는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함수값이 커지니까 요 놈이 제일 작은 값일 때 함수 전체 값은 제일 커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게 언제 제일 작냐라는 거죠.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을 여기 지수에다가 쇽 집어넣으면 함수가 나오겠죠.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를 최소값 구하려면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 1차항에 있는 애의 반의 제곱,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의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는 거는 원래 없는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 지금 누군가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무조건 크죠? 왜? 누군가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즉 x의 값이 1일 때 최소값 누구로 가는 거예요? x값이 1이면 이 부분이 0 되는 거니까요. 그때 최소값 얼마 가는 거예요? 2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수는 x의 값이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 거니까 우리 전체 함수를 보면 y는 2분의 1에 지수의 최소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 이게 최소값이었죠. 그렇죠? 이럴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y는 얼마? 4. 최대값 얼마입니까? 4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애예요? 이 함수는 누가 평행이동했냐면 y는 3x라는 놈이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k만큼 평행이동한 놈이네요. 자, 그러면 k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점이 3,6을 지나고 있으니까 x값에다가 3 넣으면 y값이 6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값에 3 넣으면 3에 3-1 플러스 k 하면 y값이 6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6은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k는 얼마예요? k는 마이너스 4네요. 즉 얘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오고 있어요. 점근선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원래 여기서 좌표 평면 위에 y는 3x라는 놈이 있어요. 지금 누가 여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죠, 그렇죠? 자,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누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1 마이너스 4 요렇게 이동해서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요 녀석의 그래프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이동하겠죠. 맞나요? 이 점은 이 점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점근선은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아무런 점근선의 영향을 받잖아요. 점근선은 누가였습니까? 점근선은 이 x축이었는데 요 놈이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요렇게 4만큼 내려온 거니까 누구 영향을 받아요?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냐고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원래 x축이었다가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 요 녀석의 이름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인 거죠. 얘들아, 요건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x축의 다른 말, x축을 뭐라고 불러요? x축은 y는 0이라고 불러요.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값이 0이죠. 그래서 x축은 y는 0이라고 불러요. 얘가 y는 0이었던 거야. y는 0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내려왔으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그래프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대요. 자, 볼게요. 원래 있는 놈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갖다가 평행 이동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어떻게 생겼죠 그러면? y는 a의 x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갖다가 다시 대칭 이동 누구?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x의 부호가 바뀌죠.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근데 이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요? 지수 함수는 밑이 뭐가 됐던 간에 항상 지나는 점이 있었어요. 항상 지나는 점. 뭐냐면 y는 ax는 기본적으로 항상 x의 값이 0일 때 y의 값이 1을 지나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 놈이 얘가 되려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간 거니까 x의 값이 0일 때 x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러면 a의 0승이니까 1이잖아요. 그쵸? 1 플러스 1이니까 2 0,2를 지나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0,2는 원래 항상 지나는 놈이었는데 걔가 평행 이동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 갔어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2,2를 지나죠. 얘를 갖다가 y축에 대칭 이동시켰어요. y축에 대칭 이동시켰다는 건 x 값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2,2가 되는 거죠. 따라서 P도 2. 얘가 지금 최종적인 얘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P, Q. P도 2, Q도 2. 둘이 더하면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아직 달아본 적이 없는데 봅시다. 요걸 잘 해석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예요. 자, 근데 요 녀석 잘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y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잘 보세요. 2의 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플러스 8 이렇게 생겼죠. 자, 가만 보니까 여기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계속 반복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치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치환은 반복되는 놈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나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치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치환합시다. 2의 x를 a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치환을 할 때 항상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범위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범위가 꼭 생긴다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정의역이 x가 2보다 작다고 했어. 자, 요 2의 x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2의 x승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2의 x승이요. 그런데 x가 2보다 작아. x가 2보다 작아. 이쪽에 있어. 2보다 작은 쪽에 있어. 그러면 어디만 나와? 2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그려지겠네요. 2보다 작을 때 2일 때가 얼만데요? 얘가 4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의 x승 얘는 뭐보단 작은 거예요? 요놈 4보다는 더 작은 쪽에 있는 거죠. 그쵸? 2의 x승은 4보다 작아지네요. 왜냐면 x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그쵸? 4보다 작거나 같아지네요. 그런데 이 x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는 크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치환한 a라는 놈은 항상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0보다는 a가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y는 아까 a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잖아요. 4a 플러스 8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이건 이제 무슨 문제 된 거예요? 1학년 때 문제가 된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면 요 놈을 갖다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y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 요만큼이 완전 제곱이니까요. y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아래로 블록하죠. 이렇게 최고 차이 계속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2,4예요. 맞아요. 그렇죠? 2,4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여기가 그죠? 우리 교과서는 확실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지금 얘는 2,4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그런데 아까 a의 범위가 어디였죠? a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였어요. a가 0부터 2까지 가지니까 이때 함수는 요만큼이 그려지겠네요. 맞나요? 아이고 얘들아 하나만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선생님 잘못 옮겨왔어. 미안해. 아까 범위를 어디다고 했어? x의 범위가 얘가 지금 얘가 a잖아요. 얘가 0부터 4까지라고 해놓고 왜 여기 쓸 때는 0부터 2까지라고 썼지? 여기 0부터 4까지 나요. 4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0부터 4까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요만큼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구하고 제일 큰 값을 구하는 거네. 제일 작은 값이 얘잖아요. 그지? a가 2일 때 얼마? 4. 따라서 최소값이 4. 최대값은 a가 4일 때 a에다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집어넣으면 여기가 8 나오네요. 그렇죠? 최대값은 8. 둘을 더하래. 라지 m, 스몰 m 더하면 12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얼마? 12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